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피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조금 준비를 해 보다 보니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나이별, 내가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피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피부 타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 타입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나만의 리프팅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바로 답변해드리는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는 저 혼자 떠들고 있지만 같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일단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연진이라고 하고요. 의학 박사고 피부과 전문이고, 여기에 이제 여러 번 나오기는 했는데 오랜만에 나왔고, 서초구 의사회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는 반포의 퓨린 피부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정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20년이 벌써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들 있고 방송들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냥 제가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뢰를 그래도 좀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름다운 피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거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내 피부에 너무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피부를 주로 좋아하는 건지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를 건강한 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러블이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피부라 하더라도 자꾸 트러블이 난다 하면 그거는 좋은 피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이 없는 건강한 피부,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두껍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기는 한데, 피부 장벽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 외부에 너무나 많은 미세먼지들, 그 다음에 나쁜 균들,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튼튼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오늘 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튼튼하면 피부가 윤기가 또 나요. 반짝반짝한 피부는 아기들 보면 진짜 윤기가 나고 매끄럽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반짝반짝 윤기가 나려면 또 장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기가 나게 하는 피부를 하려고 요새 이제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예전에 이제 물광 주사 같은 것들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잡티가 없는 피부, 그쵸. 아무리 좋아도 얼룩덜룩하게 있으면 또 싫고, 이 아시아 여성들은 잡티 없는 피부에 굉장히 또 좀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잡티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또 주관적인 거니까, 잡티가 없으면 더 배곡같이 하얗고 예쁜 것 같다. 그 다음에 피부가 환하다. 환하다는 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칙칙해지는 거 느끼시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빛 반사가 고르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피부 장벽이 약간 울퉁불퉁해지면 이렇게 빛을 받아도 빛 반사가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피부가 칙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질 제거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각질 제거를 또 잘못하다가 피부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 탄력 있는 피부. 탄력 있는 피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탱글탱글하게 쫀쫀한 피부를 만드는 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기는 한데, 이런 탄력 있는 모찌 피부 만드는 거,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중요하고 위에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적을 물리치려면 적을 알아야겠죠. 주름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 또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먼저 얘기를 하고 할게요. 봄날님의 질문입니다. 60대 후반인데 홍조 때문에 정말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쵸. 홍조가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 홍조도 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60대 후반이라면 혈관이 이제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게 그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고무줄 성분은 점점점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무줄 이렇게 탁 당겼을 때 바로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는데 탄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늘어진 상태에서 다시 복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조도 심해지고, 두 번째 멍도 잘 들어요. 나이가 들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인데 홍조가 심하면 엄청 괴롭단 말이죠. 이때는 치료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잘 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생활 규칙을 좀 잘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 홍조가 확 심해졌을 때는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잖아요. 뭐 알로에 같은 거를 사서 하셔도 되지만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오이팩을 주로 많이 권합니다. 오이 그냥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분 많이 충전해주고요.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조 있으신 분들은 자외선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 되도록이면 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양산 쓰거나 이 모자, 책 있는 모자 쓰거나 해주시는 게 좋고, 홍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뭐 먹는 약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혈관에 작용하는 약이라서 제가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피부과에 가시면 수란트라라는 연고도 있어요. 이 약으로 또 의외로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모낭충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로섹스 겔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홍조가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약물 치료 일단 해보고, 그리고 레이저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레이저는 강도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점, 그거는 뭐 의사 선생님이 조절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너무 욕심을 내서 빨리 좋아지고 싶다,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대, 제가 이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리프팅을 해보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별로라던데 몇 살부터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20대인데 이제 벌써 리프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빨리 많이는 할 필요가 없고요. 20대라면 이제 또 내가 볼살이 많아서 좀 잘 처진다 하는 경우에는 약간 비용이 좀 저렴한 가성비 좋은 리프팅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제 40대들, 30대도 요새 많이 하는데 써마즈 울세라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20대라면 그냥 뭐 리프테라나 슈링크 같은 거, 그런 것들 살짝 해보고, 턱살이 되게 많다면 또 V라인 만들고 싶잖아요. 인모드 FX 뭐 이런 것들 하면 좋은데, 저는 20대라면 뭐 그런 시술들 너무 많이 한다기보다는 또 화장품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20대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나이입니다.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예를 들면 내가 여드름이 많이 난다, 기름이 많이 흐른다 하면 세안 깨끗하게 하고 수분크림 위주로 바르면서 화장 너무 많이 안 하고, 그리고 관리는 보습 관리하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그런 관리 위주로 해주시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세안으로 지우는 게 이씨 집안님의 질문입니다. 아이를 세안으로 지우는 게 되게 어려워서 선크림을 안 발라주고 있다가 요새는 발라주고 있다. 힘겨루기에 져서 힘들죠. 아이들 선크림 바르는 것도 힘들고 지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요. 그래도 발라주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새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돼서요. 자외선이 지구로 많이 도달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점점 우리나라도 피부암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은 좀 발라주고, 지우는 거는 어머니 너무 힘드시면 그냥 비누 세안으로 그냥 해주세요. 클렌징에다가 2차 세안까지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1차 세안으로만 하셔도 아이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색조 화장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이들은 그냥 요새 하는 그 비누 세안, 비누 뭐 폼 클린저 이런 것들로 하시면 됩니다.
각질 제거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데 괜찮은지, 이거는 피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각질 제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는 거는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해도 되는데, 그것도 알갱이 있는 거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피부가 좀 예민해질 수 있고, 피부가 예민하다, 앞서서 얘기한 얼굴에 홍조가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각질 제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상황에 맞춰서, 피부가 되게 건조하다 그러면 일주일에 1번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되게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아하 성분은 괜찮고 바하 성분은 여드름 피부에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르라보님 반갑습니다. 미녀 원장님이라고 하셔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매일 바디로션 바르면 각질이 쌓이나요? 때를 밀어야 하나 해서요. 사실 때는 안 밀어도 돼요. 매일 바디로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샤워 수건 있잖아요. 그걸로 제거를 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디로션은 여름에는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팔다리 위주로 바르시고,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바르긴 해야 되지만 앞가슴 등 같은 데는 또 피지가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까지 너무 꼼꼼하게 바르면 또 여기에 여드름이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상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영양제일님, 피부가 어떻게 만질만질 하세요? 평소에 하시는 관리나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궁금합니다. 이거 좀 이따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육하고 제가 근육 마사지 이런 것들 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좀 진도를 나가다가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너무나 기쁘네요. 그러면 제 강의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질문을 많이 받아보도록 할게요. 주름의 원인은 내인성 노화. 내가 나이가 들면 다 노화가 돼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떤 좋은 시술을 하고 어떤 블루초를 먹어도 우리는 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 저도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저도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이 볼살 처지는 거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광노화예요. 이게 뭐냐면 자외선에 의한 노화. 자외선에 의한 노화는 내가 최대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밖에서 걸어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햇빛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는 반드시 모자를 쓰고, 제가 지금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 비욘디 스튜디오 올 때도 모자를 단단하게 쓰고 왔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이거니와 양산이나 우산 같은 거 잘 챙겨 쓰고, 저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진짜 사람들이 뭐라 하지만 완전히 다 쓰고 해요. 그렇게 해도 얼굴이 타기는 타고 광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노화. 요새 열노화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고,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워지고 있으면 이제 내 몸의 온도도 높아지고 피부의 온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피부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우나를 많이 하게 되면 피부가 되게 많이 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너무 온도가 고온에 노출되는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부엌에서 일할 때, 요리를 할 때도 온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요리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또 노화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조금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연 노화. 술, 담배는 너무 안 좋은 거 아시죠? 근데 피부과 교과서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이제 60대 얼굴이 나와 있어요. 정말 주름이 쭈글쭈글하게 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건강을 위해서도 흡연을 삼가를 금연을 해야 되겠지만, 피부를 위해서도 금연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름의 원인 여기에는 없는데요. 좀 이따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음식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탄수화물 좋아하고 당분, 맛있는 케이크 이런 것들 엄청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노화를 엄청나게 급속하게 급노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흡연은 당연히 안 하셔야 되고, 술도 안 하시는 게 좋고, 술은 염증을 악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을 가속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술도 피하시는 게 좋고, 음식도 잘 신경을 써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되게 슬픈 게 나와 있죠. 갱년기 노화라고. 여기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실 텐데, 급속 노화가 되는 게 이 갱년기 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평균
폐경 연령이 50세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제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노화가 가속이 됐기 때문에 요때 전에, 그러니까 40대 중반부터는 엄청나게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과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식습관에 신경을 쓰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몸 컨디션이 좋아야지 피부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40대 중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서춘희님, 잠깐만 봅시다. 네, 60대 초반인데 각질 제거제를 꿀에 베이킹소다를 타서 만들어서 각질 제거를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비용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꿀에는 보습 성분도 들어있고 베이킹소다에는 약간 각질을 제거를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나는 근데 기름기가 너무 많아 조금 더 좀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설탕을 살짝 넣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 뭐 슈가 스크럽이라 그래서 비용 많이 내고 파는 것도 있는데, 집에서 귀찮지만 만들 수 있다면 여기다가 설탕을 한 스푼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햇살님, 아버지 눈밑 지방 재배트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두꺼운 피부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약간 상상이 갑니다. 지금 이제 아버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좀 늘어지는 건 덜한데, 주름이 생기면 왜 두꺼운 도화지가 딱 접히면 엄청나게 줄이 쫙 가잖아요. 습자지는 이렇게 찌글찌글한 잔주름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습자지는 얇은 피부, 두꺼운 도화지는 두꺼운 피부.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수술을 해도 조금 한계는 있겠죠. 하지만 지방 재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기대치를 어느 정도 두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대치를 너무 높게 두지 않는다면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죠.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는 한번 병원을 몇 군데를 돌아다녀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압도적겁이다 님 질문이요. 지금 광나는 것처럼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이게요, 사실 화장빨하고요 조명빨이에요.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과 시술도 뭐 열심히 받고, 제가 비온디 나온다고 어제도 레이저를 하나 하고 오기는 했어요.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거 돈 많이 쓰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많은 근육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뭐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근육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생들한테도, 쪽집게 과외 선생님한테 갑자기 막 과외를 받아서 시험 갑자기 잘 보기 어렵잖아요. 정말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상적인 식습관, 운동습관, 보습관리 이런 것들 하면서 돈을 많이 쓸 수 있으면 뭐 다른 치료를 하면 좋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피부 관리실 다니듯이 피부과를 한번 다녀보세요.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내 피부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피부에 맞춰서 나한테 적당한 비용의 시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생활관리 잘하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제니님, 아침과 저녁 바른 화장품 다른 게 좋을까요? 노. 저는요 똑같이 바르고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바릅니다. 화장품은요 그야말로 화장품이에요. 이걸로 내 잡티가 없어진다, 탄력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르시면 너무 실망이 커요. 화장품은 가장 중요한 순기능이 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을 해서 내 피부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지 않을 정도로만 발라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넘어가 보고 또 할게요. 그래서 피부가 이제 노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매끄러웠던 이 피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보면요,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 보면 요 부위가 이 볼살이 처지면서 생기고 팔자주름하고 요 마리오넷 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도 한번 볼게요. 이 피부의 구조를 한번 봐야 돼요. 피부 노화의 과정, 아까 되게 이 점차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거 보셨잖아요. 피부의 구조는요, 각질층이 있고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근육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 노화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 환자들 보면 이 겉껍질만 노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전체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60대, 뭐 50대, 60대에서 아우 나는 피부과 치료는 여러 번 와야 되고 아이고 귀찮아요. 이제 거상 같은 거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상을 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나이는 보인다는 거. 왜냐하면 이 안에까지 문제가 다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다 생기기 때문에 이 위에만 끌어당긴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거를 알고 조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어디 볼까요? 이 지방층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방이 이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늘어지고 지방층, 여기 지방층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근육도 늘어나요. 이렇게 잘 있어야 되는 근육들이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여기 팔에 근육이 딱 자리를 잡던 20대와 달리 50대가 되면 여기가 닭날개처럼 늘어지잖아요. 이것도 근육이 늘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근육을 많이 써서 이마에 이 가로주름 생기죠. 그 다음에 이 크라우핏이라는 게 뭐냐 하면 까마귀발 주름이라는 거예요. 웃었을 때 생기는 거. 저도 되게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미간주름. 저는 이 많은 주름 중에 제일 싫어하는 데가 바로 이 미간주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간주름은 웃어서 생기는 주름 아니죠. 화가 나서, 찡그려서,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30대, 40대가 있고 내가 찡그리는 습관이 있다면 얘는 꼭 보톡스를 빨리 맞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른 데 말고 여기는 꼭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톡스로 가장 효과가 좋은 데는 이마, 미간주름, 눈, 꼬리주름. 그 다음에 이제 눈 밑에 요 버니라인이라는 거, 요 앞에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생기는 거 있는데, 이거는 찡긋거리는 습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표정이 과도하면 주름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정말 주름이 좀 덜 생기도록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표정은 요 근육만 강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기 힘 빼고 여기 근육만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팔자주름 생기고 여기 고양이 주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빨대를 많이 하거나 오라는 거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요 생활 습관 잘 교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리오넷 라인. 저도 이제 볼살이 처지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 근육을 강화해서 올려주면 훨씬 더 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목주름도 엄청 신경이 쓰이는데요. 저는 또 갑상선 수술까지 해가지고 목주름이 엄청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개 높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베개 높이. 그러니까 너무 낮은 베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앞에 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세예요. 이거는 제가 뭐 피부과 의사로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유튜브 비욘디 구독자분들한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바른 자세는 동안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바른 자세로 배에다 힘을 딱 주고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고 어깨를 펴고 앉는 게 이 목주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볼까요? 열심히 해피바이러스님인데, 저 BBL 레이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BBL 레이저는 제가 한번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이저는 레이저인데 이름을 좀 달리 해가지고 한 레이저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제가 모르는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씨집안님의 질문 보겠습니다. 해피바리스님은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20대에는 스킨로션, 크림, 선크림, 비비크림만 바르고 다녔어요. 눈에 물조차 들어가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이게 감통치료? 이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다시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골드님, 50대인데 심술보 주름, 리프팅 말고 간단한 시술은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심술보를 없애기 위한 방법, 뭐 없어지진 않겠지만 요 중안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강화를 시켜야 돼요. 여기는 강화시키고 여기는 힘을 빼고 여기도 힘을 빼고, 여기를 강화시켜주는 방법 뭐냐면 이렇게 혓바닥을 요 입 천정으로 붙여서요. 한번 소리를 내보실래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면 여기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운동을 이렇게 할 때도 어느 근육을 타겟으로 하느냐를 보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근육을 조금 강화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꼬리를 올린다. 이게 웃는 인상?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 이제 설거지를 하거나 지금 뭐 아무거나 할 때도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뭐 항아리, 개구리, 유리 항아리, 뭐 개나리, 뭐 지금 노래가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죄송합니다.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리자로 끝나는 말을 하게 되면 요 근육이 딱 강화가 되면서 여기가 덜 처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입꼬리 올리는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힘 빼고, 아시겠죠? 그러면 심술보가 덜 생겨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뭐 여기가 너무 이제 늘어지는 걸 방지해서 근육을 좀 올려주는 그런 레이저 같은 걸 하겠죠. 근데 평소 치료를 하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초음파 장비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장비.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도토리님의 질문입니다. 쇼그렌 증상이 있어서 물광 주사가 괜찮았는데 물광 주사가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레스틸렌, 비탈, 바이리즌 등등 종류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오래 가면서 부작용이 적은 걸 추천드려 주세요. 네, 맞아요. 물광 주사라는 게 뭐냐면 히알루론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피부 안에 그 수분을 내 몸에 한 1000배 정도 쫙 뽑아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게 이제 그 물광 주사라는 건데요. 이 물광 주사의 단점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 오래 안 간다. 근데 쇼그렌 증상이 이제 뭐냐면요, 우리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쪼글쪼글하게 좀 말라가는 이런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분 충전이 굉장히 필요한 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우에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새 스킨 부스터의 한 종류인 리쥬란 같은 거. 리쥬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나? 그 PN이라는 성분이에요. 근데 PN이라는 성분은 그 당뇨성 발 같은데 피부 재생하는데 굉장히 많이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를 재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훨씬 더 효과는 오래 지속이 되고 피부에 광이 나고 촉촉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BL 레이저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BBL 레이저가 이제 기존의 IPL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그런데 이 IPL이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 나시죠? 근데 이 뜨거운 거를 조금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그 냉각 장치를 같이 부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의 열 손상을 조금 줄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BBL 레이저 같은 것도 잘 받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IPL이 주로 어떤 목적 때문에 많이 쓰였냐면 피부를 광을 나게 해준다, 탄력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잡티를 없애준다,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니까 좀 간단하게 받을 예정이라면 BBL 레이저 같은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코니님, 30대가 되니까 뭔가 늙어 보이는 느낌,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생기 있게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을까요? 그쵸, 맞아요. 20대 때는 정말 좋았는데 30대 때 한번 이렇게 툭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30대가 되면서 이제 경제활동도 왕성해지고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회활동에서도 힘들고 육아하면서도 힘든 시기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30대 때 뭐를 하는 게 좋냐, 뭐 시술을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코니 님이 내가 피부가 되게 얇고 그 다음에 지방이 별로 없다 하는 경우에는 고주파 시술을 좀 받아주는 게 좋기는 하고요. 만약에 좀 퉁퉁하면서 좀 늘어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다 하면 하이프 장비, 그러니까 초음파 장비를 써서 리프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요새는 그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 파장, 마이크로웨이브가 그 전자레인지 파장으로 피부 안쪽에 온도를 높여서 리프팅을 시켜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코니 님이 원하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 피부를 좀 보고 어떤 게 가장 잘 맞는지 선택을 해서 시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생기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좀 천천히 늙어가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은 반하준님 질문 볼게요. 수영은 연로화에 오히려 좋게 작용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군요. 왜냐하면 수영은 피부에는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관절이나 근육 운동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이제 관절 나쁘신 분들한테는 좋지만, 수영은 왜 피부에 안 좋냐면 첫 번째가 물에 있는 염소 소독제 때문입니다. 왜 수영복도 되게 빨리 삭는 거 느껴보신 적 있죠? 근데 수영을 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많이 상하고 머리카락도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하고 나서 잘 좀 닦아주고 씻어주는 게 좋고, 그 보습제 잘 발라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제 슬라이드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름 치료의 원리를 보시면요. 각질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호막을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피, 진피 쪽은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점점 없어지고 피부의 생성 속도도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턴오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들, 그리고 진피 쪽은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 여기 보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있고 섬유화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섬유화세포라는 게 뭐냐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만들어주는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마세포. 그러니까 섬유화세포에서 콜라겐도 만들어주고 엘라스틴도 만들어주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스킨 부스터라는 게 섬유화세포를 자극을 해서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막 만들어내도록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콜라겐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층이 이렇게 하강한다는 사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뼈도 노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화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었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요, 이 동그랗던 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밑으로 이렇게 늘어집니다. 뼈도 이제 늙는 거죠. 그러니까 눈 밑에 지방층이 여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비단 지방과 근육, 뭐 표피의 문제가 아니라 뼈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는 한계가 있다. 100% 내가 20대, 30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 좀 더 어떻게 더 안 될까요? 라고 다들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렇게 V라인이었는데 삼각형으로 자꾸 변해가는 게 이제 우리의 노화 과정이다.
V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심술보 같은 것들을 잘 치료를 하고 팔자주름을 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 운동, 중안면 근육 운동 열심히 하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홈케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장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도 병원에서 치료도 하지만 홈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원 치료가 다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홈케어는 정말 중요한데 보습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보습이라는 게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 옆집에 이 철수 엄마가 좋다는 보습제를 내가 바른다고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건성이냐 지성이냐 민감성이냐에 따라서 크림을 바르는 게 좋고, 저는 진심 화장품 많이 바르는 거 비추천이에요. 종류 많은 거 더욱더 비추천이에요. 아침 저녁 다르게 하는 거 더욱더 비추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바르시고, 아이크림도 저는 안 발라요. 아이크림 대신에 내가 쓰는 크림을 면봉에 묻혀서 눈가를 꼼꼼하게 바르면 그게 아이크림이지 이것저것 많이 사는 거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중요합니다. 화장하는 만큼 클렌징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은 눈화장을 살짝 했는데요. 평소에 눈화장도 잘 안 하고, 왜 그러냐? 눈가 주름의 원인이요, 눈가 화장이에요. 아이라인 그리고 마스카라하고 속눈썹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클렌징을 잘 해줘야 되는데, 클렌징을 너무 잘하면 또 그게 자극이 돼서 노화가 되고, 클렌징을 잘 안 해주면 잔여물이 남아서 또 노화가 되고, 그래서 눈가 화장은 저는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고, 얼굴 클렌징도 너무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욕도 너무 꼼꼼하게 때 맨날 밀고 하면 오히려 피부가 상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클렌징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적당하다는 말이 참 애매하긴 한데, 내 피부에 맞춰서 너무 건조하고 너무 버석하지 않게 해주고, 저는 어떤 날은 너무 건조할 때는 아침에는 물세안만 합니다. 근데 물세안만 하는 게 아침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드름 많은 기름기가 많은 사람이 아침에 물세안 한다? 그러면 염증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피부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강화해야 되고 근육을 이완해야 된다라는 거. 아까 근육 강화 운동 얘기 드렸잖아요. 근육 강화는 그렇게 시시때때로 해주고, 이제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해주시면 좋고, 우리가 운동을 했으면 이완도 시켜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완 시켜주는 거는 저는 보통 언제 하냐면, 아침 저녁, 뭐 아침에는 좀 바쁘니까 못할 때도 있는데, 저녁 때 로션 바르면서 아니면 세안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면 못합니다. 눈 주변부터 일단은 마사지를 해요. 그냥 적당한 압력으로 내가 기분 좋을 정도로 압력, 그 다음에 여기 눌러줘요. 너무 시원하다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근육도 결을 만들어주면 그 결을 따라서 자리를 잡아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마무리, 이렇게 하면 시원해요. 그리고 저는 귀 앞에 여기도 되게 시원한 부위거든요. 여기 아마 혈자리 이름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혈자리 이름까지는 모르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꼭 또 까먹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목이에요. 목을 오른손으로 왼쪽 이 근육, 여기가 이 쇄골에서 여기에 연결된 근육이거든요. 흉쇄유돌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가 진짜 림프절이 많은 데라서 얼굴에 붓기도 많이 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주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머리도 한번 탁 두피 마사지 한번 해주고 하면 엄청 시원해요. 그렇게 근육 이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는 영양제 뭐가 있냐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영양제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이 먹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필요한 거, 내 식생활에서 모자란 것만 먹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데, 콜라겐은 주름이 쫙쫙 퍼지고 한다기보다는 겨울철에 너무 건조할 때 보습이 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단백질 대신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먹으면 저는 콜라겐도 괜찮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은 꼭 챙겨 먹는데, 비타민 B, C, D 이거는 꼭 챙겨 먹습니다. 요 정도 먹고 마그네슘까지 먹고 있어요. 그 외에는
별로 먹는 게 없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절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관절에 대한 영양제는 이제 조금 먹고 있고 가끔 약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갑상선이 없으니까 갑상선 약은 항상 먹는 거고. 그래서 그 루틴이 좀 있는데 그게 때때마다 계속 똑같은 거는 비타민 B, C, D. 그 외에는 약간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화 예방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제일 끝에 쓰긴 했지만 수면입니다. 잠을 못 자면 컨디션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칙칙해지죠. 다크서클 내려오죠. 늘어지죠. 그거는 뭐 자명한 거기 때문에 50이 넘어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참지 말고 수면제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어쨌든 상담을 받거나 이제 신경정신의학과 가가지고 저는 반드시 수면의 질은 좀 높이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제를 안 먹었었는데 제가 한 3달 전부터 먹고 있거든요. 그거를 먹는 것도 이제 수면에 도움이 간접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태반 주사도 제가 맞고 있는데 태반 주사도 뭐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냥 수면의 질을 조금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어쨌든 푹 일정한 시간에 잘 주무시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식사죠. 식사해서 이제 50이 넘어서 아니면 이제 50 넘은 분들이 오히려 식사를 잘 신경을 써서 먹는 것 같고 30대, 40대가 요새 급속 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무렇게나 먹는 분들이 많고 인스턴트 먹죠, 과식하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식사는 너무나 중요한데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요거 2가지만 생각을 해서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육 잘 키워주고 내 몸이 건강해야지 피부의 탄력도도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굉장히 질문이 많아서 제가 준비한 이 자료보다는 질문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래밤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턱에 여드름이 자주 나서 그럴 때 피부과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습니다. 여드름 톡톡이도 발라 죽어요. 2주 먹으면 괜찮은데 다시 또 날 때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이라고요. 여드름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먹는 약을 어떤 거를 먹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주 먹고 그만 먹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생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생제를 처방받아 먹는다고 했군요. 그 항생제를 또 너무 오래 먹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을 이렇게 많이 먹기보다는 저는 여드름 톡톡이보다는 클레오신 T나 뭐 나직사 이런 항생제 연고로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노신 드시고 있네요. 미노신도 너무 오래 먹으면 또 다른 모낭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화농성으로 날 때 잠깐만 먹고 안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바르는 거 항생제 바르는 걸로 바꿔서 한번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레오신 T 행복한 토끼님 바르고 있네요. 지금 바로 얘기를 했는데 이 클레오신 T가 바로 여드름에서 많이 쓰는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거든요. 블랙헤드에 좋다고 해서 여드름이 난 턱뿐만 아니라 코 부분, 이마에도 아침 저녁 바르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클레오신 T도 항생제다 보니까 또 계속 바르게 되면 또 내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레오신 T하고 비슷한 약간 알코올이 들어있는 걸로 좀 바꿔가면서 발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저희 병원에서 판매를 하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그 별로 비용도 안 비싸고 클레오신 T하고 질감이 되게 비슷하고 항생제는 들어있지 않으니까 아침 저녁 맨날 바른다면 클레오신 T는 여드름 염증 심할 때만 바르고 그렇지 않으면 약이 없는 거를 바르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쿠하님, 선생님, 저는 팔자주름 때문에 나이가 드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 30대 중반. 팔자주름은 자연스러운 것인지
당연하죠. 팔자주름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팔자주름이 없으면요, 원숭이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자주름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골이 깊거나 화장을 했을 때 여기가 끼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자주름이 신경이 너무 쓰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필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요새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건 이제 주베룩 많이 하거든요. 주베룩 같은 거 해서 이 골이 깊어지는 거 조금 예방해 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술뿐만 아니라 이 근육이 내려앉지 않도록, 이게 내려가면 팔자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크림 바르고 여기 똑똑똑똑 해서 이 근육 올려주는 거, 요거 운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니님 질문 볼게요. 남자인데 바디로션이나 선크림 바르면 끈적이는 느낌이 좀 싫습니다. 아유, 싫죠. 저도 싫습니다. 보습제나 선크림 중에 덜 끈적이는 거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보습제나 선크림 중에. 근데 이게요, 다들 똑같아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선크림 중에도 약간 가볍게 바를 수 있는 거 있고, 보습제도 바디크림도 좀 가볍게 발라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소니님, 남자라서 조금 그렇기는 하시더라도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요, 샘플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손등에 발라봐도 느낌이 다 달라요. 되게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건조한 사람들이 끈적이는 거를 좋아할 수는 있는데, 저도 끈적거리는 건 너무 싫고 막 옷에도 묻고 이불에도 묻고 해서 너무 싫어서 가볍게 발리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인데 샛별님, 더울 때는 땀이 많이 나서 스킨 로션 바르기도 힘든데, 안 발라도 피부 괜찮을까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바르기 힘들다. 안 건조하세요? 이제 땀이 식으면 대부분 건조해지시거든요. 이제 60대 초반이라면,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하나도 안 건조하다, 그러면 안 바르셔도 됩니다. 근데 땀이 식고 나서 되게 건조하다 하면 바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땀이 나는데 굳이 스킨 로션 바르지 마시고요, 땀이 식은 다음에 바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유 귀여워라, 여드름이 잘 나는 10대라고 합니다. 약 먹는 거 말고 방법이 없을까요? 약 먹는 거는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10대인데 일단 바르는 거, 저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없는 바르는 거를 먼저 발라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항생제 연고 발라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약 먹는 거, 그 다음에 치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약 먹는 게 이제 싫은 경우에 치료를 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고 오기가 힘들다 하면 약을 좀 먹으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귀여운 10대는 바르는 거 먼저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DH킴님, 제모할 때 아포지와 젠틀맥스 어떤 레이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저는요, 아포지는 한 20년 전에 썼었고, 지금은 계속 이제 젠틀맥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의 차이는 뭐 크게 아주 차이가 심하지는 않은, 둘 다 굉장히 좋은 레이저기는 해요. 근데 차이는 어디서 나냐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부위가 이제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없어지고 횟수도 많이 필요가 없고요.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숱이 많은 사람, 정말 이 털보 아저씨 같은 턱수염이 많은 사람들은 저희 병원에 지금 제일 많이 하신 분이 40번 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많이 하셨죠. 근데도 털은 아직 조금 나기는 하는데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많이 줄어서, 나긴 나지만 그래도 줄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모는요, 횟수를 좀 오래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 영구 제모까지 바라보려면 털이 많이 없는 사람은 몇 번만 해도 제모가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모를요, 아포지로 20년 전에 했거든요, 겨드랑이를. 근데 지금도 안 나요, 사실. 근데 이렇게 털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안 납니다. 근데 털이 많은 사람은 한 3, 4년 지나면 아포지로 했던지 젠틀맥스로 했던지 다시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해피님, 2달 전 브이로 300.
덴서티 600 했는데 전혀 변화를 못 느끼겠습니다. 시술 전에 통에 넣고 사진을 찍었는데 내일 다시 V로 300 하러 갈 텐데 통 안에 얼굴 놓고 찍어보는 사진 찍으면 변화가 보일까요? 아, 내일이 이제 D-Day군요. 이거는 제가 뭐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저의 이제 경험을 보면 일단 통에 넣고 하는 사진기가 정확도가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참고사항으로 보는 거고, 뭐, 이게 주름이 얼마나 좋아졌고 이런 것들을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변화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느끼기에 전혀 효과를 못 느낀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시술들은요, 이제 탄력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강도를 얼마나 했느냐, 어떤 부위를 집중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내일 가서 한번 변화를 체크를 해 보시고, 변화가 없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거 권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얇은 피부의 경우에는 시술이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라고 셀레나 러브 님이 이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피부가 얇은 피부는 얇은 대로 시술을 하면 됩니다. 오히려 두꺼운 피부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얇은 피부가 오히려 더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술이 더 어렵다, 덜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서춘희님, 피부톤을 맑게 하는 좋은 방법. 그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는 빛 반사가 굉장히 균일한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각질층이 좀 두들두들해지면서 좀 빛 반사가 균일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질 제거를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고 꿀에다가 설탕 같은 것 좀 넣어가지고 약간 각질 제거 요 정도 하시면 피부가 좀 맑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톤이 맑아지는 데는 이 잔털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잔털이 많으면 피부가 고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토닝 레이저 있죠. 이 토닝 레이저가 잡티를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 잔털을 제거해 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맑고 화장이 잘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가벼운 토닝 레이저 같은 거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님, 안녕하세요. 50 남자입니다. 눈 양쪽이 처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많이 끼고 진물도 많이 납니다. 눈 양쪽이 요렇게 처졌다는 얘기이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제 눈 양쪽이 처지고 50이라면 아직 젊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상태를 보고 피부과 시술을 할 수 있으면 뭐 울세라나 이제 리프팅 레이저 같은 거 하셔서 훨씬 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톡스를 맞아서 이 까마귀발 주름이 없어지면서 이런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너무 불편하다 하면 이 눈 위쪽을 조금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럭키 포포님, 선생님 선크림 유기자차 무기자차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40대 막 들어온 지복합성 여성입니다.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따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이제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는 훨씬 덜 일으키는데 문제는 허옇게 되고 굉장히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보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섞여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무기자차 성분이에요. 무기자차 성분하고 요 유기자차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거를 같이 들어있는 거를 쓰는데 지복합성이라면 무기자차의 포션이 조금 더 많은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 드라이업 시켜주는 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유기자차 바르면 너무 번들번들 거려가지고 오히려 피지 분비가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선크림은 막 이것저것 바꾸는 것도 비추천하고요. 제가 되게 꾸준한 사람이네요. 저는 제가 쓰는 선크림을
20년을 넘게 쓴 그 선크림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바꾸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맞는다라는 거를 찾으면 그것만 쭉 쓰는 거.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 화장품 회사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 한 그냥 꾸준하게 쓰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성 피부는 화장 지울 때 클렌징 오일이 더 효과적일까요? 클렌징 워터나 티슈가 효과적일까요? 일단 여기서 저는 클렌징 티슈는 반대예요. 클렌징 티슈는 어떤 피부여도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박박 닦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급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갔다? 그런 경우에 지금 방법이 티슈밖에 없다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쓰는데, 저는 티슈는 쓰지 말라고 하고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나 젤 타입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일 쓰고 더 지성이 되고 더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일을 꼭 쓰고 싶으면 한번 써보고 나는지 좀 체크를 해보는데, 피부과 의사로서는 클렌징 오일은 지성 피부에는 좀 비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워터나 젤을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르라보님, 저는 복합성, T존은 지성인데 다른 데는 건성, 물 없이 클렌징 오일 혹은 클렌징 워터를 하고 그 후에 물로 클렌징 폼 2개를 하는데 괜찮을까요? 클렌징 워터 쓸 때 솜에 묻혀 쓰는 솜도 비추천인가요? 일단 이제 끝에 클렌징 워터 솜에 묻혀 쓰는 솜 비추천이냐? 건강한 피부는 상관없습니다. 솜을 쓰든 뭐를 쓰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는 이렇게 솜도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되게 예민한 피부라면 솜도 쓰는 거 비추천. 그냥 손으로 거품을 내 가지고 문질문질해서 살살 잘 지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지성이나 그냥 건강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 쓰셔도 됩니다. 솜 묻혀서 쓰셔도 됩니다. 예민한 피부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라보님 같은 경우에는 복합성이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나 워터를 하고 물로 2개의 클렌저를 한다 그랬는데, 저는 클렌징 폼 그냥 한 가지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2가지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보이니 한 가지를 쓰되, 나는 오늘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조금 잘 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날에는 그 세안제를 한 번 더 쓰세요. 저는 화장품 종류를 너무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가 내 피부에 접촉이 되면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시집안님, 눈에 물이 들어갔다가 옷이 젖었다 난리 치네요. 아유, 그럼요. 애들은 원래 그럽니다. 애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들죠. 저는 애들 다 커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혼자 스스로 세안을 다 하거든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굿마이크님, 호야님, 어디를 해야 되나? 네. 호야님, 50대 중반인데 5년 전부터 턱보톡스를 맞았어요. 볼페임이 걱정이 되는데 언제까지 맞을 수 있을까요? 입가주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시술은 뭐가 있을까요? 50대 후반인데 턱보톡스를 맞았다. 볼페임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볼살이 없는 사람은 여기가 이렇게 슬림해지니까 이렇게 패인다, 여기가 더 늘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빵빵한 풍선에서 공기가 빠지는 거예요. 공기가 빠지면 약간 풍선이 더 늘어져 보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턱보톡스를 제가 주의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살이 있고 탄력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50대가 되면 탄력이 없는데 여기를 맞게 되면 이렇게 좀 패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크게 신경이 안 쓰이면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까지 맞아야 된다라는 건 없으니까 너무 자주는 맞지 말고 약간 탄력 레이저를 하면서 맞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가주름이 요주름인지 마리오넷 라인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리오넷 라인은 여기를 좀 올려주는 그 초음파 시술이나 고주파 시술을 하고, 여기가 너무 파였다 하면 주베룩 같은 걸로 그 선을 좀 채워주는 시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답을 다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만간 또 나와서 즐거운 얘기,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강의가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나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이었습니다.